남중국해 6천여 미터 상공. 미국 해군 대잠 초계기에 갑자기 무전이 날아듭니다. American aircraft, this is the PLA Air Force. You are approaching Chinese airspace. Keep a safe distance or you'll be intercepted. 이어 미군 초계기 왼쪽으로 바짝 붙으며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중국 공군 전투기 젠11입니다. PLA fighter aircraft. This is U.S. Navy P-8 on VHF 121.5. I hold off my left wing and I intend to continue to proceed to the west. 이 상황이 벌어진 곳은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영공.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당시 초계기에 탔던 미국 취재진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And it's been shadowing this U.S. Navy plane now for about 15 minutes. It is pretty remarkable to see this Chinese warplane operating at such close proximity, just several hundred feet away from our aircraft. 석 달 뒤 타이완 인근 공해. 좀 더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정찰기 오른쪽에 나타난 중국군 젠16 전투기.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빠른 속도로 미군 정찰기 앞을 가로지르자 정찰기 조종석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Our planes were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on a routine mission. Chinese pilot took dangerous action in approaching the plane very, very closely. There have been a series of these actions. 美方长期频繁派舰机对中国进行抵近侦察，严重危害中国的国家主权安全。 중국 인민해방군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이나 다 그들에게는 내해인 것이에요. 남중국해에서 그들이 구단선을 얘기하면서 남중국해는 자기들의 영해라고, 자기들의 주권 범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항행을 하니까 중국군은 바라보는 게 불편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중국군이 그것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감정적인 골이 깊이 패여지는데 거기서 서로 조우하게 됐을 때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강대국의 패권 싸움 한가운데 타이완이 있습니다. 타이완 최전방 섬 진먼. 타이완 본섬과 210km 떨어져 있지만 중국 본토와는 2km에 불과합니다. 我们现在所在的位置是属于小金门县烈屿乡的一个双口的那个海岸，然后我们正前方所看到这个是属于厦门市的右边的这个一个市级的一个市区啊，一个区块，就属于因为厦门岛本身有两个区块，一个是湖里区，一个是思明区。 맞은편 중국 해안가에 일국 양제 통일 중국이란 선전 문구가 한눈에 보입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중국의 타이완 통일 원칙입니다.
해안 곳곳엔 과거 중국과의 치열한 교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격전지는 관광지로 변했습니다.旅游的人数没有往常那么多了，因为，我们也是很希望大陆的这边的客人能够，这个开放的政策能够尽早跟台湾这边能够沟通，就两边之间的一个旅游能够互相协调沟通，尽早双方都能开放。 타이완 본토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接近哪里？向左，越靠近。OK， 好，这把枪3公斤左右，装弹夹啊，也差不多3.5公斤，对男生女生来讲应该都可以负荷得了啊。然后全长80公分，仿照提供要非常正式的弹夹，外形一模一样，只不过它里面是装大超地板。 소총 사용법 교육이 이뤄지는 이곳은 고등학교입니다. 타이완에서는 모든 고등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那原则上，短枪呢，我们在各位你的全民国防的部分我们不会学习到，但是因为我们今天有这个场域，右手我们就以我们的惯用手不论你是左手右手都可以。好，来待会呢，请你握住它的握把，握满把，中间不要有缝隙，好，握满把，好，握满把了之后呢，来。 이론 수업이 끝나면 사격 체험도 이뤄집니다. 你觉得今天的课程内容以后真的会实验吗？我应该是用不到。那你自己觉得学校为什么教这样的训练？想要让我们更认识国防教育，然后了解这些设备要怎么使用。 那另外课程里面，它也有一大主轴，就是所谓的国际形势的了解，然后紧接着就是我们目前国家的国防政策，那紧接着会有所谓全民防卫动员的一个课程。那全民防卫动员的课程就是如何让自己本身能够在国家需要的时候。 能够呢尽一己之力，的这一部分的一个了解。 하지만 민감한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在新闻上看到那个中国的这演习的强度就越来越高，是对前进是。对，这个我们还是持续我们的教育。对，我觉得我们还是回归到教育面。对，就这样，我们不轻启战争，我们是。 崇尚和平，就是我们这是教育孩子的教育体验，教育理念，对对，教育体验重于实际啦。 중국은 이런 타이완에 대해 강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진먼과 마주한 중국 샤먼시에서 최근 열린 해협 포럼.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은 타이완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외교 전략입니다. 软的这只手就是指的，用中共的话讲，就是经济跟社会的融合，包括透过贸易，包括透过两岸的人的交流，尤其是今年是中共所谓的大交流年，就是大量的跟台湾的一些，包括政党，包括工商的团体，包括宗教的团体，大量的交流。 对，这是软的这一只手。 대만을 중국 경제권에다가 껴넣겠다는 거죠, 사실은. 대만 자체를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쪽에 중국 경제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대만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뭔가 대만을 장기적으로 복속시키고 대만의 소위 팔다리를 제어하는 그런 장치를 경제로 하려는 거는 분명히 중국이 갖고 있는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이에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후진타오 전 주석을 공개적으로 퇴장시키며 전 세계에 시진핑 1인 체제를 더욱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이완을 놀라게 한 건 바로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의 승진 인사였습니다. 타이완을 관할하는 동부전구의 허웨이둥 사령관.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당시 포위 군사작전을 주도했던 강경파입니다. 그를 중국 군부 최고위직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발탁하면서 타이완 통일에 대한 시진핑의 강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셈입니다. 특히 무력 사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推动健康中国建设，我们坚持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所以对我们来讲，统一是没有第二个选项，必须统一啊！就是统一的方式，我们希望和平统一。但如果和平统一完全没有希望了，当然最后的选择就是非和平统一嘛。那么非和平统一也有很多，比如包围啊，或者就是直接就是使用武力了啊，反正。 最后到底是什么时候、什么形式，现在不知道，是吧？要看以后的发展。这个我能说的就是中国大陆现在主观上还是希望和平统一的，但如果客观的形势发展逼着中国大陆动武，会发生什么情况呢？会发生我们迅速的胜利，很短的时间会控制台湾。 战争到底离我们多近？那很多外国的专家学者提出很多不同的说法，有的说2025，有的说2027。尤其2027是解放军建军100年，还有习近平他的任期要迈向第4任重要的关键。 所以大家才会认为2027是习近平可能用来解决台湾问题的关键年代。事实上，时间不重要 ，timing 时机比较重要。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
第一个就是解放军他已经完成准备，他可以随时找借口来攻击台湾。第二个就是他认为他的军备能力已经强大到日本、美国不敢介入台海的时候，他也会发动对台战争。那最后呢，就是台湾内部因为政治、因为很多因素发生重大的动乱事件的时候呢，他也可能会攻击台湾。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올해 1월 공개했습니다. 2026년 어느 날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다량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타이완 해군 함정과 전투기가 첫 번째 타격 대상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와 미군 괌 기지에도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공격에 타이완 공군과 해군이 괴멸되고 섬 주변이 봉쇄됩니다. 인민해방군 수만 명이 타이완 서남부로 돌격하는 사이 공병부대는 타이완 해안에 낙하합니다. 30개 대대가 상륙에 성공하지만 확보한 교두보는 타이완 전체 해안의 7%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이완 지상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는 미군 잠수함과 전투기들이 출동합니다. 반격은 성공적입니다. 중국 상륙 부대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2주 만에 중국군은 본토로 후퇴합니다. The U.S. and the coalition lost hundreds of aircraft, dozens of ships, and thousands of personnel. The Chinese also lost heavily. They lost, in most scenarios, about 100 ships and many aircraft. And in some scenarios, they lost a lot of troops on Taiwan when their invasion collapsed. So there's great risk for the Chinese also. There were two cases where the Chinese clearly were able to occupy Taiwan. One is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become involved, because then, of course, there was really no coalition. The other scenario was if Japan was entirely neutral. In other words, if Japan did not allow the United States to use its military bases in Japan, that made it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bring forces to bear over Taiwan. 이 워게임 시나리오는 즉각 주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In the Western Pacific, many Japanese groups, Korean groups, Taiwanese groups have come through, even some Chinese groups. And no one has challenged the assumptions. We've also briefed many senior officials in the Pentagon, and they've said that this looks pretty reasonable. In our game, in 19 of the 25 iterations, the Chinese did attack Japan. So this was not an issue. And that's one reason I think that the report got so much attention in Japan. The Japanese had assumed that the decision about whether they would go to war or not would be theirs. 일본 서쪽 끝에 위치한 요나구니 섬. 도쿄에서 2,000km 떨어져 있지만 타이완과는 110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인구 2,000명 안팎인 조용한 섬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今日の行事はとても大事な行事なんです。そうですね。歴史的な出来事だと思いますよ。できる。 항구로 여객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타이완 화롄시에서 출발한 배입니다. 유시쿤 타이완 입법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공개된 방문 목적은 관광 교류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유시쿤 의장과 포옹하는 사람은 호루야 게이지 일본 중의원. 최근 차이 잉원 총통도 만났던 친타이완 정치인입니다. 타이완 미에마스까? 미에마스까? 미에요. 이날도 중국은 타이완을 향해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今回のそういった行事でですね、少し中国側から少し主演の雰囲気を見てですね、嫌なそういう感情を与え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懸念もあるんですけど、いかがでしょうか。それは想定の範囲内です。我々はあくまでも共通の価値観を持つ地域国々がしっかり連携をしていく、このことが中国に対する牽制につながります。もちろん中国はそれが嫌だからいろいろ主張されると思いますけど、我々はスタンスは変えません。我更深深体会到台湾有事就是日本有事这句话的内涵，同时更感觉到台日之间唇齿相依。 타이완이 중국 땅이 되는 것, 일본에게는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나구니 섬의 군사 기지화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야마다 씨. 어느 누구보다 섬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基地が空いてる予定地というのはどこなんですか。作ろうとしているのは、ここです。ミサイル基地。今一つ300人規模の作業員が入れる宿舎が、もうできてまして、ここにできてます。それから空港の滑走路延長については。 滑走路延長する場所の調査をこの前だいぶやってました。 2016년부터는 육상 자위대가 섬에 주둔해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배치됐습니다. 一応パック3と言われてますけれども、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今あそこの発射台の中に、迎撃用のいわゆるパック3のミサイルが入ってい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최대 70에서 90km로 고도 30km 정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발사대에 16발이 장착됩니다.
これまでその宮古石垣などはですね、まさに日本にとっての境界線で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こに部隊がないということは、一種の防衛力の空白地帯ということでですね、中国に手出しをされても何もできないという状況であったわけですね。けれども、そういう、宮古石垣与那国といった島々に部隊を置くことによって、少なくとも中国に対して好き勝手にはさせないぞという意思を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ね。中国がこのままの軍事力増強とかですね、海洋進出とかのペースでいくと、事実上台湾を侵攻する能力を持てるようになるので、それを防ぐために抑止力としてまずは防衛力を増強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 타이완 문제의 핵심 이해 당사국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도 타이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핵심 외교 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취재진은 당시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Well, the Trump administration didn't really have a very coherent China policy. There were talks about trade, there were efforts to reduce the trade deficit, talks about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y, but not much of an effort really to counter the growing Chinese assertiveness, even belligerency along its Indo-Pacific perimeter. I think we missed a lot of opportunities really to try and deal with it diplomatically with China.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obinette Biden Jr. and Dr. Jill Biden. 2021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전략적 모호성을 깨뜨렸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中方对美方的言论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President Biden underscored that the United States policy has not chang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strongly opposes unilateral efforts to change the status quo or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玩火必自焚。我们希望美方看清楚这一点。 시사기획 창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외교협회와 함께 미국과 중국 외교 당국의 언론 브리핑을 분석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 국무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을 살펴보니 타이완을 언급한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공세적인 행동을 직접 겨냥해 강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Today we've got a very deep partisan divide. Many issues are hard to find accommodation. But I think I can say safely that in international affairs, the area where there's the most bipartisan agreement is on the threat of China.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타이완 관련 언급은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타이완 문제 언급 횟수를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은 상반됩니다. 먼저 미국의 전략은
억제입니다. Well, I think what they're trying to deliver in terms of a message is that you don't want a conflict over Taiwan because the costs would be far greater than you can manage or that you are even anticipating. Whether that's the economic costs of a blockade of China not being able to get semiconductors from Taiwan, not trad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most likely the West during a conflict. And you see that in terms of what we've announced with Japan, adjustments to our force posture there, increased U.S.-Japan exercises in its Southwest Islands, what we've announced with the Philippines in terms of 4 additional sites that the U.S. military can operate from, which are close to Taiwan. I think AUKUS, the U.S.-Australian agreement to produce nuclear submarines for Australia, the Quad in Asia, I think all of that has helped change Xi Jinping's calculus in a way. 반면 중국의 전략은 확장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 둘, 셋, 4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번함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6척까지 늘려서 이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죠. 연안에 있으면 항공모함이 좋은 건 결국은 공중자산도 함재기도 달려있어서 공중자산도 있지만 지상전력까지 미사일까지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전영역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해오는 것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러니까 대만을 단순히 조국 통일, 영토 수호, 주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점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군사적으로 꽤 중요한 기지가 되는 거죠. 所以中国呢，作为一个太平洋沿岸国家，一定要有权利进太平洋嘛。那么台湾就是个关键，是吧？这个台湾回归祖国，中国肯定就是直面太平洋了，就是不经过别的国家控制的海峡了。所以这个是中国的基本要求，这不是什么秘密啊。 If we lose that war, the American military is defeated in the Western Pacific, and they have broken out of the first island chain. And of course, they already have the world's largest navy. By the end of the decade, it's, I think, going to be 1.5 times the size of the U.S. Navy. And if they won a war, what would stop them? What would stop them from putting pressure on Philippines, on Vietnam, on South Korea? You can't stop them by yourself. So you need the Americans.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외교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타이완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겨냥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정 문제라고 얘기하고 자꾸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은 거고 대만은 이 부분을 국제화하고 싶은 거고 그 뒤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대만을 또 쓰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정 문제고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취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핵심 외교 자문기구들은 타이완 문제만큼은 2021년 문재인, 바이든 공동성명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보다 높은 수위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진입을 했고 이것이 20, 30년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미 상황 판단이 명확해졌는데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명확성을 택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중국과 대만 또 미국이 연루되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국은 어쨌든 동맹의 입장을 버려서는 안 돼요. 미국이 요구하는 지지와 지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의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타이완 문제는 주한 미군을 움직이게 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한 미국의 모든 싱크탱크들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Well, the South Korean president has said that the South Koreans would not participate because they would be keeping an eye on the North Koreans, and that's sensible. Of course, North Korea and China are very close, and there's some risk that the Chinese might encourage the North Koreans to take some aggressive action, if not an actual invasion, then some sort of incidents. So I think the South Koreans will be focused on that, and that will take their attention. For the United States, we leave their forces there, but we do take 2 of the 4 fighter squadrons out and send those south. 대만 문제가 충돌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보면 분명히 충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만을 꼭 같이 걱정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현상 변경을 원하는 건 북한이잖아요. 제일 원하는 건 북한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경제 제재에 맞박돼 있고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변경해야 되는 거, 틀을 한번 흔들어야 되는 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중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우리에겐 치명적인 안보 위협 요인입니다. 중국은 중조 5호 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5호 조약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도 북한이 전쟁하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조약이라 한미 방위 조약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건 중국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중국도 2개의 전선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기에 그런 게 일어나면 자기도 대만하고 해야 되고 또 뭐 우리하고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해줘야 되니까 남북한 문제가 생기면 북한 지원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양안 문제, 유사시 문제가 어느 규모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미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중 간에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안보만큼이나 위협적인 부분은 또 있습니다. 135km의 넓이를 두고 있는 대만 해협. 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이 단순하게 양자 문제나 아세안만의 문제일 수가 없는 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송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동 원유의 80%가 남중국해를 거쳐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공해의 개념이 훨씬 강한 거죠.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류 가운데 타이완 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물량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석탄, 석유, 가스 또는 뭐 금속, 비금속 광물 아니면은 뭐 철강 등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그 제품들만 한정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4,4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주요 자원이라든가 제품이 한정한 것이고 이것을 더 많은 제품, 자원에 더 확대를 하고 또 항공교통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만약에 경제적 손실을 계산을 한다면 더 엄청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의도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시사기획 창은 최근 중국의 군사훈련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중국군과 타이완 국방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거의 2배씩 증가했습니다. 출격한 중국 군용기엔 전투기는 물론 핵능력을 갖춘 훙6 폭격기도 포함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군용기는 420여 대, 군함은 180척에 달합니다. 특히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 직후 진행한 지난 4월 훈련이 정점이었습니다. 닷새 동안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처음으로 중국 항공모함 상둥함이 동부 해역으로 전개하면서 말 그대로 해역 공세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대만섬을 둘러싼 6개의 거점을 딱 찍게 되면은 일반 상선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것은 일종의 훈련이지만 대만 침공 훈련이지만 대만 봉쇄 훈련이기도 하고 따라서 일단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 밀착된 봉쇄를 실시할 수가 있죠. 태평양을 놓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안보와 경제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Taiwan manufactures 70% of the world's semiconductors, 90% of the world's most advanced semiconductors. So when you think about no semiconductors being produced in Taiwan during a conflict or being shipped around the world during an invasion or a blockade, we're talking not just about chip shortages and things like missiles and weapons, but you won't be able to buy a washing machine, a microwave, an iPhone, a car. We're talking about trillions of dollars of global GDP being eliminated, and that wouldn't affect jus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aiwan. It would affect every advanced economy in the world, from Germany to France to South Korea to Japan. 타이완은 이 불안 요소를 생존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이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은 영토 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台湾が取られると、資源が危ないだけでなくて、台湾中華民国がもともと尖閣の領土宣言をした尖閣の領有を宣言したのであって、その延長上で北京が尖閣を自分たちのものだと言い出したという経緯もあって、台湾が北京の手に落ちればより近くにある尖閣っていうのはより直接的な脅威にさらされます。
미국과 중국, 타이완, 일본.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생존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미국의 갈등 격화는 우리에게도 불안 요인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도 상대해야 하기에 더욱 고민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중이 이제 앞으로는 평화 모드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앞으로 30년 최소 갈 경쟁입니다. 두 나라 모두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체제 간의 대결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위기감이라는 건 과거 소비에트와의 냉전, 그리고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감입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완전히 골절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파국적 시그널이 더 강해지면 왕자의 게임에 나오듯이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협력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가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해빙기 혹은 잠시 갈등기만 보고서 과장된 비관주의, 과장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긴 호흡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고요. 긴 호흡 속에서 지혜롭게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KBS